알면 좋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문명이 가속적으로 발전된 바탕에는 반도체가 큰 자리를 하고 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래에는 거의 모든 작은 소소한 물건까지도 반도체가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 인공지능 AI 혁명은 반도체의 수요가 과히 폭발적입니다. 현대 반도체는 1947년 처음 발명된 트랜지스터에서 출발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전자기기의 성능과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일본에서 들여온 라디오들을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무작정 부른 기억이 납니다. 트랜지스터로 작아진 크기의 라디오라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여러 기술 및 생산 방법을 도입하고 지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기술을 전달하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채택하도록 장려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자 미국은 여러 제재로 일본을 밀어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기술 혁신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점차 경쟁력을 잃고 뒤처지기 시작할 이 즈음에 후발주자로 첫 발을 내디딘 삼성은 일본과는 달리 꾸준한 연구와 투자로 1990년대 일본, 독일, 타이완, 미국 등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있었던 반도체 전쟁이 또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전포고를 올린 일본은 타이완의 TSMC에게 막대한 투자와 보조금 지불로 일본의 TSMC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 시대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고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한계를 생산으로 탈바꿈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의 역할은 더 커지고 이를 둘러싼 경쟁은 더 격해질 것이란 말을 합니다. AI 기업들이 운영하는 컴퓨터는 고도의 성능을 필요하므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우수하고 더 많은 반도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까지도 반도체 개발에 뛰어드는 양상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다음과 같이 얽혀 있습니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 설계는 하지 않고 위탁받은 반도체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에 타이완의 TSMC, 중국의 SMIC, UMC,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생산 설비는 없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처럼 설계와 생산 모두를 하는 IDM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산을 위해 소재와 장비를 지원하는 회사로 네덜란드 ASML,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키리얼스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시네츠 화학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각 기업들은 잘하는 것들을 위주로 타 기업과 보이지 않는 전쟁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 하면 빠질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어입니다. 이 회사는 1993년 젠슨항이 컴퓨터 게임이 붐을 타던 때에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개발하면서 그야말로 황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의 탄생과 동시에 이 GPU는 AI를 학습시키는 반도체로 발전하였고 이 분야에서는 아마도 당분간은 누구도 도전장을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고립된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믿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라고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밀고 있는 보조금 정책으로 반도체 생산은 이미 비효율 문제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해서 현재로서는 비관적입니다. 엔비디어가 독주를 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여러 반도체 회사들도 동반 성장도 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가 AI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SMC는 일본의 거대한 자금 지원과 86억 달러를 투자해 일본 구마모토현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1980년대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이었던 일본이 그곳에서 옛 명성을 찾게 될 시발점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TSMC 이외에 미국의 마이크론, 인텔에게도 신규 투자 지원을 꾸준히 하며 반도체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므로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일본 기업들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계속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메타그룹의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는 삼성과 협력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앞으로 삼성과 같은 기업이 이 반도체 전쟁에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I 반도체 생산 시장의 실세가 TSMC이긴 하지만 AI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은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로 반도체 메모리 HBM 탄생시켰고 현재 이 메모리는 전 세계 시장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회사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구글은 이미 자체 AI에 필요한 100만 개가량의 반도체를 자체 생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반도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페이스북의 메타그룹과 아마존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I의 탄생은 이처럼 총성 없는 전쟁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최강이지만 앞으로 비메모리에서도 어떤 신의 한 수가 나올지 모든 국민이 함께 응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